이번 차시에는 영상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을 찍었다라고 하면 관심 영역은 해당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의료 영상에서는 관심 영역이라고 하면 병변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객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지우고 그 객체의 특징만을 우리가 명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관심 영역을 이제 분리한다. 그러니까 분리는 배경으로부터 분리한다. 즉 분할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픽셀 단위, 이 픽셀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영상에서 그 점, 가장 작은 단위예요. 네. 그 픽셀 단위로 이제 같은 속성을 갖는, 뭐 예를 들면 배경이 검정색이고 여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세포는 약간 회색입니다. 그러면 같은 색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 밝기 자체가 이제 흑백 이미지에서의 그 값이기 때문에 색상과 밝기를 갖는 거고, 의료 영상에서는 뼈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아예 동일한 색깔을 갖진 않겠지만 배경은 검정색인데 약간 흰색에 가까운 색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게 동일한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룹화해서 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검출, 뭐 질병 부위 추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분석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영상 분할하는 거는요,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임계값 기반 분할. 여기서 픽셀의 밝기값, 즉 흑백 영상에서 영상이 있으면 아까 0에서 255, 0은 검정, 255는 흰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밝기값을 가지고 나는 뭐 128을 기준으로 요거를 임계값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128보다 어두우면 검정색에 가까우면 검정, 네. 그 다음에 118보다 밝으면 하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나누는 거, 요게 임계값 기반 분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전역적, 그러니까 글로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상 전체에다가 이 임계값을 128 딱 하나만 주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5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알고리즘 방법 이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응적 임계값은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이쪽은 너무 밝아요. 근데 이쪽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같은 128을 줬더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런 객체들을 보고 싶은데 영상 밝기가 불균일하니까 118 줬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영상이 나눠지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지역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을 나눠서 임계값을 달리 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글로벌 전역적 방법은 완전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조명 변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여기는 어둡고 여기가 밝아요.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영상 중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같은 데서 그냥 초기 영역만, 초기 영역이라는 건 상세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를 따낸다 라고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영역 기반 분할 살펴볼게요. 네, 영역 기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된 세포를 우리가 따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준, 시드 포인트를 줘요. 그럼 내가 만약 여기로 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 주변을 확장하면서 이건 나랑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영역을 따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확장한다라는 그 리전 그로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워터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세포가 두 개가 인접해 있을 때, 그러면 워터쉐드는 우리가 지형학 기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형도에서 보면은 이걸 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요. 배경이 어둡고 이게 좀 밝다라고 하면 이게 산봉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을 채워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영역을 따내는 거. 그런 방법을 워터쉐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계가 좀 명확한 구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드 포인트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저는 딱 보고 여기 가운데라고 찍었지만 만일 뭐 이상한 데 찍는 거죠. 뭐 이런 데 경계를 찍으면, 근데 여기도 심지어 조금 너무 검정색이 아니고 세포랑 색깔이 약간 유사해요. 그러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단점,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세포 영상에서 이제 세포 핵 아니면 세포 영역 분할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엣지, 경계 기반 분할이에요. 네. 앞서서 2차 시에서도 엣지가 뭔지는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배경과 요 객체를 구분해주는 요 경계 부분 성분이에요. 즉 뭔가 밝기라던가 컬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죠. 급격하게 변하니까 우리가 딱 그 사진을 보고 요게 배경이고 요게 객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성분을 찾아서 경계를 설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긴 사람들 이름인데요. 이게 다 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계를 뭔가 강조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혈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혈관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배경은 검정색, 혈관은 이렇게 밝은 흰색에 가까우니까 이 경계 부분을 따낼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AI 개념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비지도 학습 기반, 그러니까 고전적인 머신러닝 방법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픽셀 값 자체를 이제 특징 벡터로 보고 이제 유사한 것들끼리 군집화, 클러스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K-민즈라던가 그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K-민즈 쓸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K 값을 뭘로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K를,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하나니까 K를 2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명확한 쉬운 영상은 잘 없기 때문에 K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병리 영상에서 조직 유형을 분류할 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 분할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조직을 따내고 싶다. 그러면 이로 이 부분은 오브젝트야. 요거는 배경이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픽셀 자체를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기반 방법은 정말 여러 곳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병리 영상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영상에서 세포 분할, 그 다음에 CT, MRI 영상에서 종양 분할 같은 것들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가 영역이 나뉘었어요. 근데 나뉜 영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여기 형태학적 연산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법한 단어들 있죠? 침식, 팽창.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오프닝, 클로징에서 열기, 닫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침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앞에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객체를 따냈어요, 우리가. 네. 근데 객체를 따내다 보니 여기가 좀 뭔가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 외곽을 깎아내서 침식시켜서 잡음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혈관을 땄어요. 침식을 하면 주변을 정리해 주니까 좀 더 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팽창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따내는데 여기 막 이렇게 점 같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팽창시켜서 이제 요런 점을 채우거나 아니면 요런 선을 팽창시킨다는 건 커지는 거잖아요. 두껍게 만듭니다. 이 밑에 오프닝,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요. 침식한 후에 팽창할지 팽창 후에 침식시켜서 좀 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침식만 시켜버리면 너무 얇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침식시켜서 잔가지들은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 두께로 다시 복원하는데 잔가지는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복원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열기, 닫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이제 침식은 이제 객체 경계, 그 두께를 축소시키는 거고 팽창은 이제 외곽 자체를 좀 확장시키는 거. 그다음에 열기는 객체 같은 걸 좀 주변 잡음을 제거, 닫기는 안에 있는 구멍을 채우는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이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심 객체를 분할을 했어요. 네. 분할이 됐으면 이제 그 객체에서 뭔가 특징을 추출해야겠죠. 네.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린 처음에 라벨링이라는 걸 합니다. 라벨링이 뭐냐면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객체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배경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이진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이미지, 즉 객체를 이제 따낸 거는 흰색, 배경은 검정색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 객체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연결된 픽셀, 즉 이 객체는 이 안에 픽셀, 이 점들은 연결됐겠죠. 같은 객체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그럼 여기 배경을 이렇게 쭉 돌다가 이거 어떤 객체다 하면 이거랑 연결된 걸 쭉쭉쭉 찾아서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5번 이런 식으로 한 주씩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주변 픽셀과 연결된 거를 찾습니다. 여기서 옵션으로 4 연결, 8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 픽셀의 기준을 픽셀의 이런 격자문이죠. 그럼 얘가 주인공 픽셀이에요. 주인공일 때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픽셀일 때 나는 내 좌우 상 하만 내 이웃으로 나랑 연결된 걸로 볼래 라고 하는 게 4 연결인 거고요. 8 연결은 아니 나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된 것도 다 나랑 연결된 걸로 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8 연결. 그래서 이런 옵션을 우리가 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민경 영상에서 이제 개벌 세포를 하나하나 넘버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라벨링을 하면 당연히 이런 레이블링 했을 때 영상 자체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라는 건 그 세포의 뭐 형태 정보 아니면 뭐 사이즈, 밝기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나중에 이걸 분류하거나 인식하거나 할 때 입력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해당 객체, 분할된 객체로부터 뭔가 수치화된 정보를 만드는 그냥 가장 기본 초기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하기 전에 입력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객체로부터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요. 형태학적 특징, 그러니까 모포로지컬 피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 맞아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둘레가 어떤지, 어느 정도 원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안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긴축, 장축, 뭐 단축 이런 것들의 길이는 몇인지, 그 다음에 방향성은 어느 방,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양한 특징들이 앞서서 이제 형태학적뿐만 아니고 더 추출할 수 있는 피처들이 있는데요. 특징들이 있는데 보면은 패턴 분석.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객체들이 있을 때 객체들이 이쪽에 좀 이런 형태로 모여 있더라. 여긴 비어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뭔가 패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상 내 객체들의 그런 패턴 같은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통계학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2차 시, 1차 시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주파수를 이용한 패턴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 필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 객체가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 방향성, 오리엔테이션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요 패턴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징들, 개별 객체의 뭔가 형태학적 특징, 뭐 밝기값 같은 추가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영상 내에서 그 객체들의 패턴까지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뭔가 객체를 추출하고 그 객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영상 내에 객체들의 패턴까지 정보를 이제 수치화된 정보들을 쭉 다 뽑아냈죠. 그렇게 수치화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이제 요 객체가 뭐 활성화된 세포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병변인지 아닌지 등을 구별할 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뭐 여기 보면은 뭐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아니면 뭐 SVM, 디시전 트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딥러닝에서도 이제 영상하면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CNN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추출한 피처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구별해서 판단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분석에 이제 의사를 뭔가 이게 어떤 거다라고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결정까지는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단에 도움을 줄 때 보통 의료 영상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컴퓨팅에선 그래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바이오메디칼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수많은, 그러니까 대용량 빅 영상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해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진단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의미를 판단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팅 기술과 그 다음에 AI 기술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응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뭔가 빠르고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분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